조선체육회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대한체육회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쵸? 대한체육회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는 아시나요? 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혼자 제가 짓거릴 테니까. 대한체육회가 하는 일은 굉장히 많죠. 뭐 선수들을 육성하고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또 우리나라 선수를 꾸려서 국제대회, 올림픽, 뭐 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또 청소년 대회, 뭐 등등등등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 단체이죠. 이 대한체육회는 벌써 금년이 104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단체죠. 우리나라 단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체육회가 1920년에 발족을 합니다. 정확하게 4년 전에 대한체육회는 100주년이 됐죠. 자, 그러면 100주년이라고 하면 그 100주년이라고 생각하는 또는 지금부터 얘기하는 104주년 전이라고 생각하는 192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때 대한체육회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때는 여전히 조선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당연히 조선이라는 말이 앞섰죠. 그래서 그때는 조선체육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1920년 7월 13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체육회 생일이죠. 지금도 대한체육회는 우리의 역사가 104년이라고 자랑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자, 그러면 대한체육회 그 전신인 조선체육회는 1920년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사실 그때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영상도 없고 녹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연상할 수 없겠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흑백 사진에 일정 시대의 사람들이 한복 입고 야구 배트를 가지고 스윙하는 모습 정도? 스윙도 안 보이죠. 사진이니까 스윙은 안 했죠. 들고만 있는 그런 모습. 또는 글러브 또는 미트를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앞에 커버 치고요. 그 정도만 봤겠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체육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고요. 1900년대 들어오면서 축구협회도 사실은 있었고요. 야구협회도 있었죠. 정부협회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목마다의 협회들은 존재했죠. 그러나 이 종목들끼리를 모두 다 아우르는 통째로 만드는 단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2월쯤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3.1운동 있기 한 달 전에 체육단체가 하나 생깁니다. 가장 큰 체육단체고요. 그게 조선체육협회입니다. 조선체육회가 아니에요. 조선체육협회입니다. 이 조선체육협회는 일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때 조선 사람들도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체육협회는 일본 사람들 주축으로 만들었고 이것은 일본 사람들 플러스 알파 조선인들 운동을 잘하는 조선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스포츠 한번 즐겨볼까 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죠. 조금 더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체육협회는 1919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우리가 일정시대였고요. 그러면 일본은 어땠는가 보죠. 일본은 1911년에 일본 체육협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일본은 왜 일본 체육협회를 만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함이죠. 다시 말해서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필요했고 그 단체는 단순히 하나의 종목 단체가 아니고 모든 종목을 아우르는 하나의 협회가 필요했고 일본은 그것을 이미 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때문에 이미 유럽과의 교류가 굉장히 좋았고 이미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었죠. 사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IOC 위원을 배출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일찍부터 유럽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했죠. 그래서 일단 1911년에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조선 땅에 오니까 여기도 좋은 선수 많네. 자, 그럼 우리도 협회 하나 만들어 볼까? 자, 조선체육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딱 보니까 저거 일본 애들이 만들었네. 올림픽에 나가려면 우리도 그런 거 해야 되나? 그리고 생각해서 조선 사람들이 따로 뭉칩니다. 자, 그럼 우리끼리 일본 애들 빼고 야, 나라 이런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여기서 쟤네들 따라가겠어? 우리끼리의 협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조선체육회입니다. 1920년 7월
13일. 지금부터 100하고도 4년 전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체육협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리고 조선체육학원은 기본적으로 약간 성향과 어떤 분위기가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체육협회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빵빵한 재정적 지원이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 조선체육회는 조선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이렇게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조선체육회는 할 수 없이 각자 돈에서 각자 도생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선체육회는 조선체육협회보다 힘이 없게 됐죠. 나중에는 조선체육회는 조선체육협회에 흡수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920년에 만들었다가 1930년대 중반에 약 8, 9년 정도 유지하다가 조선체육회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해방과 함께 조선체육회는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1950년대를 넘어서면서 1940년대 말 1950년대 다시 말해서 한국전쟁을 넘어서 조선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 현재까지 도달하게 돼 있죠. 요 간단한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도 이게 사실 정체성 문제인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대한체육회 정관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4.19 민주의거에 기반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단군 시대부터 시작해서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3.1운동 그리고 4.19 의거에 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대한체육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뭐 들여다보신 적은 없겠지만 제가 대한체육회를 들여다보면 대한체육회는 이런 정체성이 없는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정관을 보게 되면 1963년, 62년 국민체육진흥법을 시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한체육회 그들은 자신들이 104년 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의 정관에 조선체육회라는 단어는 1도 없습니다. 그들의 정관에 의하면 대한체육회는 1963년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한체육회장이라면 저는 전문에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1920년 조선체육회를 발단으로부터 저는 쓸 것 같습니다. 그래야 104년이 맞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는 제가 보는 상태에서는 대한체육회는 겨우 61년 된 단체입니다. 불행히도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이야기는 지금부터 제가 슬라이드를 내려가면서 조금씩 설명드릴 텐데요. 조선체육회가 어떠한 성격의 단체였으며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가 어떠한 성격의 단체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대한체육회를 규정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체육회의 정체성을 규정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했을지언정 저와 같이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이것을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제가 정체성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나 마나와 상관없이요. 그러나 이 내부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찾아 흡수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매우 많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체성을 한번 제가 들여다볼게요. 정체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왜 존재하면서 내가 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이 그렇게 써여 있듯이 정관과 그리고 조직의 강령, 조직의 어떤
창립 취지문 또는 창립 선언문은 기본적으로 내가 왜 이 조직을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명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명기했는지를 제가 한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있을 강의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들이 되겠죠. 잠깐만 한번 가도록 합시다. 조선체육회의 창립 취지서입니다. 왜 취지서라고 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창립 선언문 이렇게 쓰지 않고, 선언과 취지는 조금 다르죠. 취지는 저희들이 이런 뜻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선언은 까지마 난 이렇게 생각해 빵 하는 게 선언문이고요. 취지문은 요거 어떠세요? 이러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미 대한민국 계속 저도 헷갈립니다. 거 봐요. 이렇게 틀린다니까 나도. 이미 조선 땅에는 조선체육협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선체육협회를 만나서 조선체육협회가 야 너희들 들어와 어서 들어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1년 후에 조선체육회를 하나 딱 만들었어요. 알죠? 쟤네들은 일본 애들이고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네. 아니 죄송합니다. 조선 사람들이네. 그러면 여기로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되나? 근데 갑자기 원래 하나의 단체가 존재하는데 두 번째 단체를 만들게 되면 두 번째 단체가 첫 번째 단체를 누르는 방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단체와는 달라야죠. 사실은 제가 조선체육협회의 창립 취지문이나 선언문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는 있었겠죠. 창립 취지문입니다. 지금 현재 발견된 그리고 가장 오래된 그리고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창립 취지문이죠. 제가 이것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다 읽지 않고 조금 읽다가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보라, 반공의 솟은 푸른 솔과 대지에 이르서 높은 산을 그 얼마나 웅응하며 의의한고 천지에 흐르는 생명은 과연 약동하는 도다. 보라, 공중에 나는 빠른 새와 지상에 기는 날랜 짐승을 이 얼마나 강건하며 민첩한고 천지에 흐르는 생명은 과연 충실하도다. 보라, 창공에 빛나는 붉은 해와 허공에 도는 크고 넓은 땅을 그 얼마나 장렬하며 건건한고 천지에 흐르는 생명은 과연 웅장하도다. 자, 요 정도 읽었죠. 좀 다 안 읽겠습니다. 가면서 취지문 얘기하려면 보통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내가 왜 여기 나타났는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야 봐라 이 생명의 약동성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이 취지서를 읽기 전에 약간 여러분들은 또 다시 지금 여러분들 흑백 필름을 돌릴 필름이 지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니까. 그러나 그 필름이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1900년대 초 그리고 1900년대 일정 시대 때는 굉장히 스포츠가 지금보다 더 열광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 2002년 무슨 그 월드컵 여러분들 그때 태어나셨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뭐 4년에 한 번씩 월드컵 일어나니까요. 뭐 월드 베이스볼 뭐 클래식도 있고 뭐 여러분들 외국 좋아하면 EPL도 있고 메이저 리그도 있고 뭐 등등등등이 있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중력이 높았습니다. 사실은 올림픽에 나간다는 것 그리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청년이 올림픽에 나가는 것은 비록 일본 사람과 함께 일본 팀으로 나가겠지만 1932년 LA 올림픽을 처음 나갑니다. 그때 이제 마라톤을 우리 조선 청년이 6등을 하죠. 거기에서 굉장히 우리 조선 청년들은 굉장히 고무됩니다. 야, 우리도 일본을 이길 수 있어. 일본 애들 별거 아니야 라는 거죠. 물론 1936년 우리는 베를린 올림픽에서 노란 피부를 가진 송기정 선생님이 우승을 하죠. 세계 신기록으로. 그 정도로 우리나라 조선 청년들은 굉장히 스포츠에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실 한 발 늦었든 또는 뒷발 나가게 된 거죠. 조선체육협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조선체육회를 만드니 뭔가가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약동이 굉장히 조선체육회의 창립의 중요한 모토가 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저한테는, 저 이대택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창립 취지서를,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저 아시죠? 제가 여기서 역사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예, 저는 생략 전공입니다. 여기서 운동생략이나 응용생략 듣는 학생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주로 하는지 잘 알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무슨 왜 이따위 얘기를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글자 수가 몇 개인가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나로 한번 들여다봤죠. 일일이 또 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반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 대충 아실 테니까. 문장이 몇 개인가, 벌써 문단이 몇 개인가 등등등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모두 다 생명에 대한 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장이 8개인데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조금 읽었지만 문장 1부터 문장 4까지는 생명과 자연에 대한 찬사고요. 그리고 문장 5번째는 생명의 건강의 중요성 얘기하고 있고요. 문장 6은 생명 건강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고요. 문장 7은 운동단체 조직의 필요성, 마지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선체육회를 만드니까 다들 와라 이러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키워드별로 한번 나눴어요. 저는 이제 데이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이제 뭐 분석도 좋아가지고 뭐 워드 분석도 많이 하죠. 근데 워낙 워드가 별거 안 되니까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몇 회에 들어가는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생명이라는 단어가 10번 들어갑니다. 사회가 5번 들어가고요. 천지가 4번 들어갔네요. 그리고 신체가 4번 들어갑니다. 국가, 행복, 운동, 단체, 운동, 조선체육회 각 한 번씩 들어갑니다. 이 구성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조선체육회를 만드는 이유는 조선 청년들이 조금 더 생명의 강건함과 발랄함을 갖게끔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조선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최소한 취지서가 이렇다면 우리는 조선체육회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조선 청년들이 더욱 더 많이 체육에 참가해서 강건한 육체를 만들고 행복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한때 뭉치자 정도로 이해하시면 조선체육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자, 생명과 찬사 글 전체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일들이 발행하는지 이야기 있죠. 건강한 신체, 사회발전, 개인의 행복. 이것이 단체를 만든 목표가 되죠. 사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체육회는 조선체육협회보다 훨씬 더 약했습니다. 먼저 인원이 적었고 두 번째 대회를 조직할 수 있는 조직력 플러스 돈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선체육협회는 돈도 많았고 조직력이 좋았죠. 어차피 뭐 일본 사람들이 주에서 지원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조선체육협회는 계속적으로 대회를 만들었지만 조선체육회는 대회를 못 만들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죠. 조선체육협회는 일본 선수든 조선 선수든 잘하는 선수 모아서 일본을 통해서 올림픽에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1932년 LA 올림픽의 대표적이죠. 그런데 조선체육회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좋은 선수, 야, 너 올림픽 나가, 올림픽 트라이얼 해야 되는데 너 우리 협회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협회 가라. 그래서 심지어는 조선체육회에서는 조선체육협회로 선수들을 밀어주기도 했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선체육회는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조선체육회가 없어진 게 일본 사람들의 어떤 강압이나 그들의 작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뭐 거기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부는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현실이 조선체육회가 조선체육협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흡수합병되고
결국은 조선체육회는 1938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조선체육,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조선체육회의 창립 취지서, 원본 등등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보이지 않고요. 거의 다 사라지고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글만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글을,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조선체육회 창립 취지서 그 전문은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이 잡지에 남아 있습니다. 이 잡지는 조선체육계 제3호라고 적혀 있고요. 아마 이게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 링크를 한번 나중에 여기 한번 링크를 걸어 두시면 아마 어디에 이게 지금 이 책이 있는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당연히 1920년 7월 13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죄송합니다. 매년 7월 13일을 대한체육회 창립일로 적고 있습니다. 맞죠? 왜냐면 조선체육회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체육회의 전문가 그 내용이 이 조선체육회 1925년에 나온 3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은 한 4년 전에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뭐 발굴됐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왜냐면 이거는 이미 기관에 있었던 거니까요. 누가 개인적으로 발굴한 건 아니고요. 기관에 있었죠. 그래서 이 기관에서 조선체육회, 대한체육회 100주년이네. 그래서 2020년에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뭐 이런 거잖아요. 야, 행사가 있다. 100주년이다. 그러면 야, 100주년 기념 행사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 야, 뭐 옛날 거 없어? 뭐 한번 기념할 거 없어? 한번 찾아봐. 막 이러다가 막 사서가 찾다 보니까 이거 옛날 책인데 이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딱 봤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거 조선체육회 창립 취지문도 여기 있고 그때 발기인들도 여기 있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던 게 아직도 많았죠. 물론 이때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지만 발기인들의 명단도 명확하게 전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발견되면서 조선체육회의 발기인도 지금 현재, 물론 그 이전까지 알던 것들의 어떤 것들과 버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짜여진 조직으로서 조선체육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야, 우리 만들어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썼는데 명단이 한 두세 버전이 되는 거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워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썼을 테니까. 자, 그래서 언제 모여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초대 의장으로서 고원훈 씨가 됐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조선체육회 정관을 보시면 아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선체육회의 정체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정체성을 딱 보니까 그러면 조선 청년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사회에 기여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우리의 조직의 목표를 갑시다 라고 했지만 이 정관을 또 보시면 그와 유사합니다. 근데 매우 실질적인 정관의 목적을 적어 놓고 있죠. 본회는 조선인의 일반 체육을 장려 지도함으로써 목적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체육을 장려하는 거다가 목적을 갖고 그 밑에는 구체적인 또는 일상적인 정관의 목적을 적어놓고 있죠. 이게 제가 이 책을 얻어서 제가 사실 얻은 게 아니고 제가 파일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받아낸 거고요. 아까 제가 창립 취지서 얘기했고요. 참석 구성을 얘기했습니다. 자, 제가 정체성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 얘기가 한 학기 동안 이야기에 계속 녹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조선체육회의 발기입니다. 제가 쭈르륵 나열했어요. 여러분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90명 정도 됐다. 꽤 많은 사람들이고요. 일일이 다 찾아보면 이 사람들의 추적해서 찾아보면 어떤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오죽하면 제가 여기 뛰어들었겠습니까? 발기인들 90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약간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지금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90명을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봤어요. 물론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든 건 아니고요. 1924년 발간된 조선체육회 3호에 나타난 90명의 발기인 명단이고요. 가장 지금 현재 발굴된 오래된 명단이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일일이 들어가서 그 민족문화연구소의 친인인명 사진을 또 다 쳐봤습니다. 다 쳐봤죠. 제가 또 은근 또 뒤끝이 있습니다. 제가 또 다 쳐봤어요. 사실은 동명이인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이거는 뭐 친일인명 사전을 뭐에 관여해서 공부하신 분들한테 여쭈면 훨씬 더 잘 알고 지금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이 빨간 글씨는 친일인명 사전에 그대로 제가 아주 쉽게 제 실력으로도 찾을 수 있는 친일 인사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친일 인사를 굳이 들먹이려고 하는 것이 나쁜 사람들 이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지 말고요. 다만 이 조직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체육협회가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거, 조선체육회가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세가 달랐어요. 조선체육협회는 굉장히 강력했고 조선체육회는 약했죠. 그리고 사실은 뭐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뭐 만주나 뭐 중국이나 미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일정 부분은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러한 단체에서 어떤 위치를 맡고 활동을 하려면 좋든 싫든 무엇인가 타협이 약간씩 필요했겠죠. 그러한 면에서 일본 사람들과 또는 조선체육협회와 어떤 제휴 정도는 했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뭐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뭐 협업한다는 거 스포츠에서 협업한다는 거 그렇게 뭐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는 없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굉장히 진지하게 친일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조선체육회의 발기인 또는 그 그룹들은 독립운동가나 민족주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요구, 다시 말해서 체육에 대한 조선인들의 갈망을 받아서 그릇에 담아서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에 목적을 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평가되지만 조선체육회의 창립 멤버 또는 발기인들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혹시 뭐 가끔 이렇게 그 온라인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조선체육회는 뭐 민족의 정기가 어때서 무슨 조선 독립을 희망하며 그런 것 같지는 제가 보아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리면 이렇게 디베이트가 되는 거는 절대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단체 자체가 생명을 찬사하면서 우리 모두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였지 우리의 독립과 강건한 조선 민족의 우월성을 알리고 보다 나은 독립의 목표를 향해서 갑시다 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뭐 친일 행각을 수행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등등등 이게 와해된 것을 우리가 굳이 그렇게 손가락질 필요할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는 반대로 조선체육회를 굉장히 대단한 단체로 보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잠깐만, 조선체육회 발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지? 라고 한번 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조선체육회 창립 취지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를 봤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조선체육회 회장들을 한번 볼까? 그리고 그것을 분석을 한번 또 해봤습니다. 조선체육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선체육회에 담당했던 사람들은 사회적 리더, 인플루언서 또는 지도자 또는 앞장선 사람, 유명한 사람, 사회 각계각층 사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단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회장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독립운동가들은 사실은 굳이 그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나누어 봤습니다. 이 그래프가 아니고 테이블은 뭐 왼쪽 건 제가 만든 거고요. 오른쪽 거는 뭐 어디 신문에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띄워놨는데 이거는 오래전에 제가 띄워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회장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확대하면 크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확대해봐요. 크게 보이나? 확대하면 크게 보이죠? 예, 예. 그래서 각각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 그런가? 그렇네? 그런가 보다 하고 어떤 것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지금부터 구별하는 것은 조금 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요거를 제일 위에 1대 회장부터 지금 현재 40대 회장까지 모두 다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인가를 또 분락을 나눴고요. 그 어떤 기간인가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대 제일 위에서부터 첫 번째 단계는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분락은 여기 가운데 빈 거는 여러분 뭐 해방이긴 하지만 1938년부터 45년 해방까지 약 한 8년, 7년 정도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구간은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는 4.19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4.19 이하로 그냥 저는 아무것도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일제강점기는 뭐 할 수 없이 그냥 일제강점기였죠. 조선체육회 있다가 중간에 뭐 없어졌으니까요. 자, 요 구간과 이 아래 구간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제가 이거 대한체육회를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걸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한 학기 동안 나쁜 놈 할 테니까 그냥 한 학기 동안 제가 나쁜 놈 할게요. 대한체육회 나쁜 놈 이럴 테니까 대한체육회가 저한테 좋아할 리는 없겠죠. 왼쪽은 대한체육회 90년사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한체육회 90년사 하면 그냥 PDF로 딱 떠요. 대한체육회 그러면 100년사는 없냐고 또 하나 질문하시겠죠, 여러분. 예, 출간 사업을 아마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이 대한체육회 발족 100주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고, 쉽게 말해서 100주년이면 영어로 말하면 센테니얼입니다. 1세기가 지나간.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못 봤는지 아니면 만들어 놓고 어디 처박아 놨는지 저는 인터넷에서 못 찾겠어요. 대한체육회 100주년사를. 왜 그럴까요? 저도 몰라요. 제가 대한체육회 인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여전히 대한체육회 90년사를 기반으로 해서 대한체육회가 설명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정체성 내지는 대한체육회의 흐름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이 바로 그렇게 나눈 역사적 구분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명기, 창립기, 순환기, 부활기, 정착기, 발전기, 도약기. 90년 이후는 무슨 기가 될까요? 자, 이렇게 가려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무슨 기가 더 많아야 될까요? 어떻게 느끼세요? 자, 100년만 딱 보면 아마 여기 좀 남겨놨겠죠. 부흥기 뭐 이렇게 하나 있겠죠. 또 하나 나겠죠. 제도약기 뭐. 아무거나 막 들 거예요. 이게 맞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그냥 대충 조선체육회 만들어졌고 조선체육회 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조선체육회 없어지고 해방되고
해방부터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이고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부터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 이 정도밖에 없네요. 그 뒤에는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100주년 기념 100년사가 새로 나왔으면 또 어떻게 나눴을지 모르겠죠. 제가 봐서는 굉장히 잘못 나눈 겁니다. 앞으로 계속 책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참고로 이건 누가 쓰는지 아세요? 기자들이 씁니다. 왜 기자들이 쓸까요? 기자들은 선수는 4년, 5년, 10년 하면 끝나는데 기자들은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기자도 보통 많이 한 사람은 20년, 30년, 40년도 합니다. 그래서 체육계를 빠삭하게 알아요. 그래서 대한체육회 100년사도 쓰시는 분들 보니까 모두 다 기자분들이시더라고요. 뭐 여하튼 이렇게 나눴고요. 연도는 제가 가운데 끼워 넣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딱 제 마음대로 오른쪽에 방식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그냥 조선체육회고요. 하나는 혼란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체육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를 지금부터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기는 요거는 잘 봐두세요. 그러나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요건 내가 나눈 거니까. 사회학계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저 혼자만의 푸념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그리고 이승만 4.19 이후에 대한민국 대한체육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조선체육회, 여기는 혼란, 그리고 여기는 대한체육회라고 저는 기수를 제가 일미적으로 나눴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이유,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나오겠지만요. 제가 한번 뚝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기 1920년 창립부터 일대부터 이쪽 끝에 22대,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23대부터 40대, 앞으로도 계속 나가겠죠.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을 빼서 한번 해놨습니다. 다 친일파들입니다. 그거는 최린, 유명하죠. 신흥호, 일제 부역했죠. 유학겸, 미국 유학파예요. 연대 교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영어 굉장히 잘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파죠. 윤치호 말할 것도 없고요. 해방 후에 누가 대한체육회장을 했을까요? 조선체육회장을 다시 재건해서 만들었을까요? 이때 조선체육회를 재건하는 것은 완전히 1920년대 만들었던 조선체육회하고는 다릅니다. 1920년에 처음에 만든 조선체육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일본도 만드는데 우리도 만들자. 야, 우리도 조선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기 삶을 엮어나가고 우리가 체육 문화를, 운동을 장려해야지 라고 정도 같죠. 그런데 해방 후에 바로 우리는 다시 조선체육회를 부활시키고 첫 번째로 회장을 몽양 여운형 선생이 맡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몽양 하면 좀 아시나요? 감각 없으시죠? 가끔 이런 얘기 하죠. 혹시 여기 역사 전공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몽양이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얘기 잘하죠. 좌우합작 등등. 몽양 선생은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들어보세요. 몽양 여운형 선생은 우리나라 역사의 정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그런데 몽양 여운형은 독립운동가죠. 민족주의자입니다. 완전히 조선체육회의 성향의 사람들하고는 때깔이 다릅니다. 거의 김구급이죠. 더 했죠, 사실은. 자, 더 재밌는 것은 여운형이 1947년 7월에 총을 맞고 돌아가십니다. 어디서요? 저기 해화동 로타리에서. 여러분 거기 버스를 타고 지나가시면 해화 입구, 해화동 이렇게 써 있고 거기 몽양 여운형 활동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거기 사거리 보시면 주유소 하나 있죠. 해화 사거리 지나가시는 분 계시나? 버스 타고?
없나? 지나가다 보면 이쪽으로 대학로 가고 성대 가고 국민대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저 과학고로 올라가죠. 그 과학고로 올라가는 사이에 거기에 주유소 하나 있어요. 주유소, SK 주유소. 거기 바로 앞에서 집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청년이 집차에 타고 올라서 총으로 빵빵빵 여운형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다시 누가 회장이 됐을까요? 네, 다시 유학겸이 됩니다. 근데 유학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뭐 미국 유학하고 영어 잘했고 똑똑하고 교수고 그리고 이미 일정 시대 때 회장을 했던 사람이니 이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해방됐으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또 다시 갈아탑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쪽에서는 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줄이 딱 끊어지면 여기 가서 또 잡습니다. 자, 그래서 유학겸이 합니다. 그러다 유학겸도 물러나고 48년 런던 올림픽에 갈 때 장항범이라는 사람이 또 다시 회장을 맡죠. 장항범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저는 얼굴을 아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못 찾았어요. 근데 장항범은 누구냐면 영국 유학파입니다. 이 사람도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키도 크고 젠틀합니다. 체구도 좋고요. 그러니 1948년 런던 올림픽,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나간 올림픽에 단장으로서 장항범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장항범이 회장을 맡았죠. 그러나 장항범은 오래가지 못했죠. 몇 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항범 물러나고 그 다음에 누가 대한체육회장이 됐을까요? 해공 신익희.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본관을 쳐다보시면, 국민대학교 본관을 딱 쳐다보시면 오른쪽에는 이러고 한 분이 계시죠. 왼쪽에는 한 분 계십니다. 왼쪽은 성곡 김성곤 선생님, 오른쪽에는 해공 신익희 선생님입니다. 신익희 선생님이 어떤 분입니까? 독립운동가입니다. 민족주의자고요. 대한민국이,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조선이 해방한 후에 처음으로 만들어 한 게 대학교였습니다. 그 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일까요? 국민대학교입니다. 국민대학교는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다 기억 못하지만 신익희, 조소항 등등.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대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안창호 선생 플러스 알파 등등등 계시죠. 국민대학을 돌보시던 분들입니다. 해공 신익희,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공식적이진 않지만 우리 모두 잘 알죠. 미국이 암살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승만과 대통령 선거를 하다가 선거 유세를 하려고 호남으로 가려고 기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신익희 선생이 대한체육회장이셨습니다. 대충 이제 보면 조선체육회가, 해방 후의 조선체육회가 어떻게 해방 전의 조선체육회와 다른지 알겠죠. 자, 다시 신흥호가 들어옵니다. 야, 대단합니다. 신흥호.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조병옥이 들어옵니다. 조병옥이 누군지 모르시죠?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굉장한 정치가이자 민족주의자입니다. 자, 제가 약간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이 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피규어 있는가를 지금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있죠. 대한체육회장 누군지 나도 몰라요. 이랬지만 당시만 해도 조선체육회, 재건된 조선체육회 새로 수장이라고 회장이 되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건 스토리가 다릅니다. 조병호, 신익희. 자, 여러분들은 여기 정치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겠죠. 자, 4월 10일 날은 여러분들 모두 투표하세요. 그래도 제가 하나 참 재밌는 얘기, 여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조선체육 그 정치색 빼고 특정한 정당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이야기할 건 하니까 민주당에 가서 회의실에 딱 들어가면요,
여기 앞에 회의실 있고요. 회의실을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반으로 이렇게. 가운데 이제 딱 앉아서 이렇게 보면 저기 벽에 민주당을 상징하는 멤버들의 사진이 딱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신익희, 두 번째 조병옥, 세 번째 김대중, 네 번째 노무현, 다섯 번째 문재인. 이렇게 다섯 개의 사진이 딱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이 바로 신익희와 조병옥입니다. 자, 정치적 색깔을 알겠죠. 신익희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지금의 민주당까지 이어지게 만들어 놓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신익희 선생이 돌아가신 날 기일날 국민대학에서도 기일날 묘지에 가시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민주당의 지도부들도 신익희 선생님의 기일날에는 모두 다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정치적 성향을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말해서 조선체육회, 재건된 조선체육회는 정말로 우리 조선 청년들과 조선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스포츠, 체육활동, 체육운동을 장려하고 독려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그러한 취지를 가지신 분들이 회장님을 맡으셨죠. 그러다가 1951년, 52년 한국전쟁 후에 회장이 바뀝니다. 이기붕입니다. 이기붕이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역사 조금 아시면 아시겠죠. 부통령입니다. 이승만이 정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그리고 부통령은 이기붕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기붕은 4.19가 끝나고 가족 모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이기붕의 아들이 이승만의 양자로 갈 정도였으니까요. 가족 모두 다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기붕은 굉장히 오랜 기간 회장을 하죠. 자, 지금 잠깐 제가 그래서 여기서 기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기간들을 보세요. 한번 더 볼게요. 잠깐만 더 보고 갑시다 우리. 그 이후로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기붕 그렇습니다. 근데 이기붕 이제 죽죠. 그리고 4.19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철승입니다. 이철승은 여기 신민당 당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민주당 계열이고요. 자, 4.19부터 5.16까지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중간에 봄이 왔다가 휙 하고 다시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군인 출신들이 들어옵니다. 뭐 느낌 오시죠? 김동아 벌써 옷 입고 있는 거죠. 이주일, 이호, 민관씨까지. 자, 여기서 보면 또 다시 여러분들은 대한체육회의 회장들의 면모에 또 다시 놀랄 수가 있을 거예요. 김용우까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김용우는 외교관이었고요. 김택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박정규는 나중에 그 사진을 여러분들 보여드릴 때가 오겠지만, 박정규는 5.16 군사구 됐다 할 때 바로 박정희 옆에 있었던 사람이죠. 총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물론 총을 잘 쏜 이후로 저 사람은 우리나라 무슨 사격협회장도 하고요. 그렇죠. 조상호 누굽니까? 정주영 됐습니다. 왜 정주영이 회장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대그룹이 올림픽 따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주영 갖다 붙였죠. 유명합니다. 우리가 돈 뿌린 거는 88 올림픽 가져오려고 전두환이 잠깐만요. 제가 존칭을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선생님, 씨, 대통령 이름은 좀 하니까 그냥 뒤에 요건 안 붙일게요. 그냥 이름만 붙이겠습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 씨가, 전두환이 처음에 군사구 대통령을 일으켜가지고 첫 번째 목표가 올림픽 가져오는 거였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올림픽을 가져올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돈을 뿌렸죠. 정주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노태우입니다.
우리나라 13대 대통령이죠. 나중에 대통령이 됩니다. 뭐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김종하. 다 정치인들입니다. 기업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은용. 태권도의 대부시죠. 전 세계에 태권도를 알리신 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연택. 이분은 행정가입니다. 아주 골수 행정가. 이분도 2번이나 회장을 역임했고요. 김정길 정치인입니다. 박용성 잘 아시죠? 여기 어디죠? 무슨 그룹? 박용성 아니 기업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체육인입니다. 김정일 드디어 체육인으로 넘어옵니다. 이기영 지금 사업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충적으로 회장의 면모를 보면 대한체육회, 조선체육회가 어떻게 흘러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는 사회운동가 정도. 해방부터 한국전쟁 전까지는 정치인, 사회적 경망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기붕 이후로는 모두 다 정치적인 이유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즉 한번 들여다봤어요. 다시 한번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과연 기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장이 몇 년 동안 여기다가 역임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제일 눈에 이렇게 들어와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기붕입니다. 7.5년 정도 했고요. 부통령이었으니까 얼마나 세요. 부통령이 대한체육회장을 했으면 뭐 말 다 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얘기하면 국무총리가 회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볼 게 뭐냐면 자, 이승만 시절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3.5개월, 5개월, 1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선 누가 오래 있었냐? 민관식입니다. 물론 그 전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고요. 민관식. 그리고 나중에도 우리가 또 얘기되겠지만 민관식이 우리나라 스포츠를 거의 다 세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거의 민관식 씨가 세팅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구조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조는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60년 전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면면이 이어집니다. 이때 세팅 다 했습니다. 자, 전두환 시절 쭉 내려가 봅시다. 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김은용 10년 해먹습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야, 나는 거 말고 밖에 나가서 외교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느낌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야, 꽉 잡고 있어. 이러고 있다가 박정희 때는 야, 이거 말이야. 어떻게든 세팅해. 이렇게 됐고요. 전두환이나 노태우, 김영삼 때는 야, 밖에 나가서 이젠 말뚝 박어.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으려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역사적 구분이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힘들었는데 메달을 몇 개 땄는데 어려웠고 힘들었고 다시 부응하고 이렇게 분류할 거냐? 뭐 그렇게들 쓰시고 이거를 시험 문제 내서 여러분들이 뭐 그걸 외우라고 하게 되면 뭐 저도 할 말은 없죠. 그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선체육회는 철저하게 그냥 아주 순진한 그냥 야, 조선인들 한번 운동해 봅시다 이렇게 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뭐든지 어떻게든 이 체육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켜보고 변화시켜보고 하나의 원동력으로 이용해보자라는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정되게 조직을, 단체를 유지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한체육회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게 철저하게 정부의 활용물이었습니다. 모두 다 회장은 위에서 내리 꽂혔죠. 그러니 대한체육회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수업이 있기 전부터 대한체육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느끼세요? 라고 했을 때 대한체육회 그냥 올림픽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요 정도로 생각했겠죠. 다른 생각 크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조금 그런가? 정도로 생각했겠죠. 여전히 대한체육회는 국가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권력의 것이다. 죄송하게도 우리의 보통 사람의 것들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대한체육회장 다시 한번 쓱 한번 볼까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지만 조선체육회 18년 동안은 보통의 경우에 민족 근대화론자 정도는 친일 및 타협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굳이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굳이 저 사람들이 뭐 그거 하면서 뭐 독립운동해 이럴 것도 아니었죠. 이승만 정권, 이승만 꽤 오래 했습니다. 14년 했어요, 여러분. 14년 동안 했고요. 회장이 8명이었지만 이기붕 혼자 했습니다. 이때는 정치적 혼전이 굉장히 심했죠. 3공화국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에는 약 18년을 했습니다. 박정희가 1961년부터 시작해서 78년까지 했으니까 17년, 18년 정도 했죠. 회장이 7명이었고 민간식이 2대 22대였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오래 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대한체육회를 그리고 우리나라 체육을 국가주의에 귀속되도록 만들었죠. 철저하게. 국가주의가 키워드입니다. 자,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은 뭐였을까요? 예, 국가주의였습니다. 플러스 올림픽. 가자! 올림픽.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그림들 이것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든 거였는데 몇 개를 제가 이제 추가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빨리 가 시간이 아까는 안 가더니 이렇게 빨리 가 1대부터 쭉 나열했고요. 저 위쪽에 파란 글씨는 주요한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창립, 해방, 재건, 그리고 정부 설립이 1948년이고요. 한국전쟁이 1950년입니다. 4.19 1960년이고요. 그리고 5.16 군사구태타 1961년,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가 이제 곧 또 얘기할 건데 오늘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체육진흥법이 1962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떤 권력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그리고 잠시 4.19 이후에 장면 정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박정희,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돌아와서 조금 아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이면 등등등 이렇게 내려오는 시간들을 했습니다. 이 기간을 제가 사실은 뭐 시계열로 정확하게 그 스케일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길이가 좀 다르긴 한데 뭐 여하튼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해놨습니다. 이 그림하고 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음 시간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제가 구간 연대별로 시대별로 잘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탁탁 잘라서 칼질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재밌어질 겁니다. 제가 35분까지 한다고 했죠. 그래서 몇 가지만 생각해 주세요. 일단은 오늘 이야기 들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좀 지루할 수도 있었고 했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근현대사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그리고 그 근현대사에서 아직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뭐 제가 그쪽 영역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이나 등등등에서도 근현대사를 다루신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현대사는 사실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야 이게 평가가 되지 그냥 어제 거를 평가하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쉽게 그냥 현대사를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가 굉장히 모자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십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스포츠의 역사는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럼 스포츠 역사는 체육사는 없냐 하는 것이죠.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디베이팅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도 역동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는 전혀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놈글, 저놈글, 요놈글, 그놈글 모두 다 똑같은 거 앞뒤 문장만 바뀌어서 계속 나열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식의 해석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아쉽고 화나는 것은 스포츠 역사가 우리나라 현대 역사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스포츠 역사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제가 빡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빡친 이대택이 어떻게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를 다음에 두세 번의 수업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 얘기는 전 세계 어디서도 못 듣습니다. 여기 말고는 바로 요 순간 여기서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에서는 우리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포인트 또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맥락들을 잠시 그냥 간단하게 몇 개 적어놨는데요. 일단 조선체육회가 창립하게 된 배경과 환경이 뭔가, 물론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조선체육회를 찾지 마시고요, 그때의 시대 배경을 찾아보세요. 사회, 정치, 문화 배경을 찾으시면 왜 스포츠가, 체육이 그렇게 조선 청년들에게 미치도록 흥미로운 것이었는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체육회 발기인들이 어떤 면모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조선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를 바라보는 해석과 분석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그리고 모든 단체는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모든 단체는 흔들리거나 중간에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의 꽤 많은 부분은 일제강점기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이게 조선의 사나이들은 풋볼을 차라 라는 말은 신문 기사에 예전에 이제 조선의 사나이들은 풋볼을 차, 그래서 신문 기사에 이게 헤드라인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여기 카피로 뽑아서 이제 책 제목으로 만드셨고, 사실은 이거는 개정판입니다. 그 전에 다른 제목으로 나왔던 책인데 조선의 사나이들은 풋볼을 차라고 책이 나왔죠. 요거는 지금부터 2011년인가 10년에 나왔어요. 지금부터 한 12, 13년 전에 나온 책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도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서 체육이 어떻게 사회문화적으로 비추었는가를 적어놓은 가장 좋은 책입니다. 현정환 교수는 지금 현재 성대 국문과 교수님이시고요. 서울대 국문과를 나오셨죠. 아마 공부하면서 국문과 이렇게 하면서 맨날 신문, 그 옛날 신문만 보다가 이거 재밌네 그러다가 쭉 뽑아가지고 아마 책을 내신 건데, 그래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조선에 있는 모든 체육에 대한 기사를 뽑아서 그 기사를 책으로 엮은 겁니다. 일제강점기 스포츠 역사에 관련돼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조선의 사나이가는 풋볼을 차라를 꼭 탐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스포츠 공화국의 탄생은 민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바로 옆에 민관식입니다. 민관식 아까 보셨죠? 굉장히 오래된 박정희 때의 박정희 권력 때 우리나라 스포츠를, 체육을 세팅하신 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허진석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지금 한 채대 계시고요. 원래는 이분도 이분이 저기 동국대 국문과를 나오시고 시인이세요. 그리고 기자를 오래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농구 기자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되셨고, 그때 스포츠 공화국의 탄생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요 두 개가 제가 봐서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유일한, 거의 견줄 수 없는 일제강점기의 대한민국의 체육, 물론 모든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스포츠 공화국 탄생은 박정희 시대 우리나라 체육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가를 쓴 그런 책들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쓴 글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부분 제가 글을 좀 컬럼을 좀 많이 써놨던 게 있는데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조선체육회 창립 취지서 해설인데 오늘 지금 얘기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다만 혹시라도 오늘 수업하는데 조금 미싱하거나 나중에 까먹어서 뭐 하고 싶으면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대한체육회 100년생으로 새로 써본다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